여러분 구독 뭐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 공식. 자,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고유 명절 추석. 즐거운 추석인데 이게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건 즐겁지 않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보면은 그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에 이 경제 위기설들이 그냥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뭐 연말에 위기가 나온다는 둥, 내년에 위기가 터진다는 둥. 자,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참 궁금한데요. 이 경제 위기설 부추겨서 얻는 이익이 뭘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실하게 참다 못해서 이 경제 위기가 과연 올지 안 올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경제 위기에 요즘 또 돌고 있는 게 뭐예요? 이 기사 한번 보세요. 누가 IMF 위기를 말하는가? 97년과 2019년 비교해 봤다. 그리고 여기에 그 내용입니다. 자, 피해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악몽이 뚜렷하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도 되살아난다. 이거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마치 쓴 것 같은 기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 위기가 곧 지금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했죠. 10년 주기설이 되살아난다. 여기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0년 주기설이 뭡니까? 97년에 외환위기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되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생겼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10년 후에 2018년, 19년에 위기 온다. 늦으면 또 20년. 지 멋대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은 그 폭락론자들의 한마디로 짜깁기 스토리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짜깁기 스토리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10년마다 위기가 온다. 10년 주기설. 이거 앞으로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10년 주기설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왜 97년도가 항상 기준이 될까요? 외환위기가 터진 97년도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그렇다면 97년보다 10년 전을 한번 보자고. 10년 전 87년 된 위기가 왔나요? 그보다 또 10년 전인 77년도 위기가 왔나요? 왔을까요? 자, 87년, 97년보다 10년 전인 87년은 3조 호황이라 그래서 잘 아실 겁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해서 이 당시의 상황은 우리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날 정도로 좋았던 시절입니다. 반대로 또 10년 전으로 가면은 77년은 이 중동 건설 붐이 막 일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가서 투자를 하고 건설을 하고 그래서 이때는 중동 특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경제가 좋았는데 갑자기 97년도부터 10년 단위로 위기가 발생합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논리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위기설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보면요. 이겁니다. 이게 과거 기사를 갖다가 이 중앙일보에서 옮겨놓은 건데요.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더 센 말로 일본 때렸던 YS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다가 IMF 위기를 겪었는데 이번에도 일본발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이것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 중에 금융 관계자가. 자, 그런데 IMF 일본발 금융위기가 이게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고 했다가 IMF 위기가 왔다고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도는 게 이거예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변동성 커지면서 제2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외환위기가 온 97년도를 보면은 이 단기 외채, 외국에서 빌렸던 빨리 단기로 갚아야 될 돈, 단기 외채가 급등해서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하나의 일관적인 얘기인데요. 자, 97년도 태극 바트화가 폭락을 하면서 이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돈을 빌려줘서 위기를 느낀 이 외국 자본들이 우리 국내 종금사들이 이 단기로 외채를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자를 받고 장기로 빌려줬어요. 일반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기 느낀 외국 자본들이
단기 자금 이를 상환해라. 계속 우리 이 종금사들 단기 자금 상환하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당장 돈을 상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금사들이 연쇄부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종금사들 연쇄부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 돈, 달러, 외화 유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은행들의 이 단기 차입이 아예 끊겨버려요. 끊겨버리면서 외환위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자, 현재 일본이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지금 아베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지금 우리를 좀 위협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갈지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본이 채권 회수 등의 형태로 자금을 걷어들이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외환 보유액이 긴급히 줄어서 제2의 외환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답니다. IMF 때 일본 은행이 단기 외채를 이렇게 회수한 거 맞습니다. 맞아. 그런데 그것이 이 외환위기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2019년, 2020년 경제 위기, 지금 막 여기저기서 경제 위기가 터질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해라. 뭐 별놈의 얘기가 다 있죠. 그것은요, 이게 뭐예요? 과거랑 지금이랑 97년도랑 지금이랑 대내의 변동성. 우리 국내도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또 대외적인 경제 상황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보호무역 정책들이 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불안 심리는 예전과 똑같이 갈 수는 있지만, 그 당시의 시장 환경과 그 다음에 경제 체질, 과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자꾸 그렇게 작게만 이렇게 비관적으로 볼까요? 오히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정말 상당히 전 세계 한 200개 정도의 나라 가운데서 그래도 15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성장한,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국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전 세계적인 유동성,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장은요, 전 세계적인 유동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돈의 가치가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화폐의 가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실물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물 자산, 부동산, 금, 뭐 골동품 이런 게 실물 자산이잖아요. 일정 기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이래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른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끼겠죠. 거품이 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폭락하는 거예요. 붕괴돼서 이런 것들이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예측할 근거는, 우리가 외환위기 같은 위기가 온다. 그러면 예측할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그때는 우리 외환 보유액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뭐 금모으기도 하고, 참 국가 경제가 파산 지경으로 가니까 금모으기 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민족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환 보유액 추이, 그리고 외환 보유액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 이거 빨리 돌려줘야 되니까, 외국에 달라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빨리. 그래서 이 비중, 그 다음에 성장률,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대표적인 전조현상 경험했죠. 외환 보유액이 급감합니다. 줄어들고요. 단기 외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위기의 전조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97년, 2008년, 2019년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성장률 5.9로 상당히 높고, 2008년 금융위기 때 3.0, 현재 2.1. 지금 엄청 지금 이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외환 보유액 200, 이게 4억 달러, 4억
천만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204억 1000만 달러. 예, 204억 1000만 달러. 2012억 2천만 달러. 4030억 7천만 달러. 지금 외환 보유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었죠. 그리고 이 단기 외채 돌려줘야 될 돈이 옛날엔 286%였다가 금융위 때 74%, 300, 지금은 31.9%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지금 틀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97년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것은요, 외국 투자기관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위기가 터지니까 우리나라도 위기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투자 자금을 대거 회수했다는 거예요. 예, 투자 자금을. 단기 외채.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채권을 회수한 후 이를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챙겼다는 거예요. 일본 금융권에서. 우리나라 은행에 들어와 있던 돈들을 회수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어떤 이 발생에 이바지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일본이 22년처럼 채권 회수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제2의 외환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채권을 회수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단기 외채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경제위기로 번진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도 있을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008년 기준 외환 보유액 이렇게 했죠. 97년도보다 10배 급등. 단기 외채 비중 79.3%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외채 규모가 나라 전체의 외환 보유액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이때도 많았잖아요. 이 외채 비중 79.3%니까.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도 위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예, 지표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외환 보유액이 4,030억 7천만 달러예요. 올해 상반기 말. 그리고 단기 외채 비중도 31.9%. 자, 우리 통상적으로요, 35% 미만이면 단기 외채 비중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그런 시기가 아니다,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보시죠. 여기 지금 외환 보유액이 지금 엄청 늘었죠. 예,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외채 비중도 이때 정말 엉망이었죠. 286%에서 74%로 뚝 떨어뜨리긴 했지만 지금은 31%, 그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평균 부채가 거의 400%에 육박했습니다. IMF 시절에. 예,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 153%, 일본 193%, 대만 85.7%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 400%에 육박하니까. 그래서 너무 높아가지고 상당히 기업들이 휘청휘청 상당히 불량한 기업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요, 부채 비율이 거의 400%에 육박했던 게 점점 떨어지면서 여기 2011년대 8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9%까지 이 부채 비율이 떨어졌다. 기업들이 건전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쌓아놓은 유보금들이 상당히 또 많이 가지고 있자. 혹시라도 위기가 올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자,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저는 1% 정도의 위기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크게 조금 더 보태서 2% 그냥 2% 위기 이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위기라는 건 금위기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전 세계 경제 위기들이 생겼을 때 보면은 항상 그 당시는 조용히 있다가 위기가 딱 발생하고 나면은 내가 위기가 발생한 걸 맞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건 나중에 터지니까 얘기한 거고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맞힌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위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안 오는 겁니다. 위기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위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할 때 부지불식간에 오는 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는 다수가 위기라고 떠들 때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위기가 다수가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온다. 이거 기억하시고, 예상되는 위기는 절대 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 터져나오는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제가 2013년도에
시장이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2013년도 1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했던 지역이 뉴타운에서 지지부진하게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던 아이언 뉴타운, 북아이언 뉴타운, 그리고 한남 뉴타운 이런 데들에 투자를 시켰거든요. 한남 뉴타운도 그 당시에 4억이면 빌라 샀습니다. 지금은 14억 가거든요. 북아이언 뉴타운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천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자, 2013년도 제가 바닥입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2015년 되면은 위기가 온다. 투자하면 안 된다. 2015년 위기가 온대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2015년 되니까 위기는 고사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라. 그랬더니 또 나오는 얘기가 2017년도 위기가 온대네 또. 그래서 저도 기다렸습니다. 2017년에 위기가 올까. 그랬더니 가격만 더 오르더니 2017년 위기가 안 왔어. 그랬더니 다시 2019년도 또 위기가 온대. 이거 맨날 2년 단위로 위기가 온다는 얘기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이거? 예,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면만 보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게 아무리 많더라도요. 그 속에서 꼭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 부동산이고 뭐고 하여간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뭐 폭락한다,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틈새만 찾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쪽박 차는 거고요. 항상 이 부정적인 게 있더라도 긍정적인 게 더 많다면 긍정적인 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요.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만 보이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만 보이는 거고요. 위기가 오더라도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게 돼 있는 거고요. 아무리 기회가 많아도 위기가 온다. 이 부정적인 것만 찾으려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스피노자의 명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1%, 2%의 위기 확률을 두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언젠가는 한번 인간은 죽죠. 그러면 그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열심히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설은 실체가 아닙니다. 뭔가 배가 아픈 사람들, 뭔가 이 폭락을 주장하면서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고서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요. 정확한 실체를 보시고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년에 위기가 안 온다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온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또 주장을 바꿀 수 없으니까 또 그 후년에 위기가 온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또 맞겠죠. 그래서 이 썰일 뿐입니다. 그 썰들 좀 풀지 마시고요. 이 위기 온다고 자꾸 썰 풀지 말자고요. 불안하니까 사람들 위기 오지도 않는데.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 말 속지도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강의하는데,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